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오늘, 어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뉴스와 종목, 그게, 조금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갖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몰랐어요. 관심이 없는지 알고 그랬는데, 그 댓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추추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던데, 한번 하셨으면 계속 하셔야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맞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던 거, 이걸 안 하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그 장중에 또 그거 말고, 그보다 훨씬 더 좀 유용한 그런 자료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는데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구독자분이 5,000분 이상 되고 평균 조회수가 한 1,000건 이상 이렇게 되면 그 장중에 훨씬 더 그보다 아침에 뉴스와 종목보다 훨씬 더 유용한 자료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구독자가 한 2만 명 이상 되면 제가 실시간 방송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근데 참,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더 부지런해져야 가능한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댓글. 우리 호응님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저보고 형님 그러시는 분, 쭉 부장님도 그거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왕년님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을 바꾸셨던데요. 내 사진으로 바꿨다고. 이제는 좀 친구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좀 낯이 조금은 익은 것 같아요. 그 지황년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알 수는 없겠지만요. 자, 근데, 그럼 지학년님 그냥 친구 하시죠, 뭐. 예, 친구예요. 사진까지 바꾸셨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자, 일단, 그건 그렇고, 미국 증시가, 좀 빠졌죠. 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 요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 저 부양책 관련해 갖고, 조금 이 나랑이 또다시 나랑 이견차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요. 가장 큰 거는 그동안 안 쉬고 올라왔다는 건 미국장 같은 경우도 그게 많이 작용한 거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또 제안을 한 게 있었죠. 부양책 관련해 갖고. 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얘기 잘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오히려 니들은 그런 얘기하면 방해되니까 조용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백악관에서 제안한 부양책은 300억 달러의 저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공화당 저 양당이 좀 합의를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 중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고군분투 중이라는 게 이견이 좀 있다란 얘기죠. 이견이 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자, 마켓워치 쪽에서는 지금 이견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올해 내에는 타결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미니 예산안 이런 걸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 그거하고 같이 좀 어느 정도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자, 영국 쪽에서 지금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죠. 근데
접종을 받은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도 백신 맞을 거예요. 엊그저께 댓글에 우리 소님이 저는 안 맞을 겁니다 그러시던데, 저는 백신 나오면 맞을 거예요. 맞고 뭐 부작용 좀 있으면 뭐 고치면 되죠 뭐. 그리고 어디 좀 이렇게 마음대로 좀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 못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죠.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걸려서 아픈 거 그건 두 번째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이걸 못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백신 맞으면 좀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뭐 바깥 바람도 좀 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영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맞을 겁니다. 맞을 수 있는 제일 빠른 시일 내에 맞을 거고요. 자, 트럼프가 북한에 저 중국에 대해서, 중국하고 북한 쪽 이런 쪽 선박을 또 제재를 했죠. 자, 뭐 이 저 대북 제재 위반 해가 관련해 갖고 이 중국 선박을 또 제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끝까지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참 뭐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은 안 됐겠네요. 미 대선 끝나고 제가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셀프 사면 관련해 갖고 그런 내용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가능성도 있다는 뉴스가 또 나옵니다. 자, 자기는 저 임기 얼마 안 남기고 나 대통령 그만할래 하고 사퇴를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면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도 또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펜스가 자연스럽게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겠죠. 그럼 펜스가 이제 사면을 해주는 그런 꼼수, 잔머리, 그런 거를 조금 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곡물값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곡물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중국 쪽에는 이 곡물 수입이 30% 정도 증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 게이츠는 저 미국 투자회사, 빌 게이츠가 투자한 미국 회사가 뭐 15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그런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JP모건 쪽에서는 뭐 이거 뭐 JP모건이 우리나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지 마라 그런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도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극심한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독일 쪽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신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로 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 부분적인 봉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 뉴스들은 간략하게 요 정도로 좀 짚어보고요. 저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 우리나라 쪽이 유독 어제도 좋았었죠. 자, 뭐 중국 쪽은 1.12%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빠졌고, 뭐 홍콩 해봤자 0.75%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대만도 0.21%밖에 안 올랐어요. 자, 근데 우리는 코스피 시장이 한 2% 정도 올라왔죠. 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강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그랬죠.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빠진 종목 수가 뭐 2배 이상 많고 막 그런 시장이었어요. 뭐 지수는 이렇게 플러스인데 빠진 종목이 2배 이상 많은 시장이라서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배가 아픈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골고루 좀 이렇게 순환매도 돌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느끼는 질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진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섹터별로는 우리 풍력 쪽, 그런 쪽이 굉장히 좋았죠. 얼마 전에 제가 CS 윈드 유무상증자 그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 CS 윈드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요. 맞아요. 그냥 들고 있습니다. 예, 그때랑 다름없이 지금도 계속 그냥 들고 있는 상황이고, 유무상증자까지 다 받을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뭐, 그거,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재필도, 뭐, 그 주위 사람들도 들고 있고, 유무상증자까지는 일단 다 받을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미국 시장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0.35% 정도 하락 마감했죠. S&P 500이 0.79%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1.94% 정도 하락 마감.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죠. 1.94% 정도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9% 정도 하락했어요.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정도 빠졌다라는 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가 선물 수급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움직임 한번 볼게요. 뭐, 예,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쭉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은, 이렇게 강하게 밀린 모습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 뭐,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리저리 핑계가 있는 거죠. 이리저리 좀 핑계가 있는 건데,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게 그게 첫 번째 요인일 거고, 두 번째는 저 미국 쪽에 부양책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난항을 겪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근데 지금 뭐 이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부양책을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저쪽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조금 좀 전부터 예고를 조금 했었어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일단 운을 띄워놓은 게 있으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 부양책 관련해 갖고 좀 더 큰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수급을 조금 좌우할 수 있는, 수급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 뭐 거기에 따라서 이 미국 시장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에 선반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저녁에 22 통화정책회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미국 증시 선물 쪽들, 요런 쪽들은 좀 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 10분 봉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흘러내려 버렸고요. 자, 1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이 이격이 좀 많이 컸었어요. 이격이 좀 많이 커서 보시게 되면, 이격이라는 거는 주가하고 이동평균선하고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22평선하고도 이격이 굉장히 컸고요. 60선하고도 이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심하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이동평균선하고 주가하고 이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 과정,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저거까지 미국 증시 움직임까지 좀 살펴봤고, 국내 증시 수급 동향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는 외국인들이 11,6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3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자, 요런 거를 느끼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보는 거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해 하는데,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기관들까지 좀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은 급등한다라는 그런 공식이 좀 성립이 되죠. 그렇다고 얘네들이 판다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팔아도 주가는 좀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 나왔었고, 또 얘네들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좀 매수를 해주면 그날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니까 수급을 보실 때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이 564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713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42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선물시장은 외국인들이 3,4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4,400억 정도를 샀네요. 근데 이 선물시장에 지금 단순한 이런 숫자들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2월물이 아니라 3월물 쪽에 저 롤오버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12월물 매도 쳐놨던 거를 3월물로 넘기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오늘이 12월 저 선물옵션 동시만기 날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12월물 같은 경우는 장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물을 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이면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이 코스피 시장 대형주 쪽에서는 거의 배당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12월물 같은 경우는 매수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번에는 그 전에 미리 되게 좀 많이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베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현물 코스피 200 지수하고 저 3월물 12월물은 오늘로서 끝이니까요. 3월물 선물 가격의 차이를 보면 약간 이 현물 쪽이 좀 비싸다라는, 물론 이 단적인 숫자 이거는 배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 3월물 같은 경우는 저게 높은 게 정상이에요. 이 저 현물 가격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선물 가격이 높은 게 정상인데 3월물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배당이 있기 때문에 현물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배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높은 게 정상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 현물이 높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거래되는 그 배당에 대한 그런 걸 감안하고도 현물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 날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는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이고야, 시간이 선물 쪽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저거 움직임 한번 짚어보고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10분봉 보시면 하루 종일 그냥 들어올렸죠. 쭉 들어올렸다가 보합권에서 조금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쭉 들어올렸다가 뭐 장중에 조정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쭉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 현물에 대한 그런 매수를 자극한 거예요.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뭐 저 분차트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올랐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이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좀 심하게 빠졌는데 그거 이상으로 그냥 들어올려 버리는, 그냥 쭉 당겨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요게 오늘이 저 선물옵션 동시만기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중장기적인 긴 관점 요런 거라면 뭐 큰 걱정은 없어요. 큰 걱정은 없는데 부양책 뭐 지들이 뭐 언제 해도 하겠죠. 그리고 빨리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게다가 미국 시장 나스닥이 뭐 한 2% 가까이 빠졌으니까,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이 변동성 자체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크게 본다라면 계속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평선하고 이격이 크니까 이거 이격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뭐 그리고 저때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고 12월 하순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뭐 12월 말로 가면 갈수록 아마 1월 중소형주 쪽 이런 쪽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제 그 CS 윈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 아침 시장 방송을 꼼꼼히 다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셨을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시황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중간에 툭 튀어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몇 번 제 기억으로도 아침 시황 방송에서도 몇 번을 그렇게 언급을 해드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바이든 취임이 1월 21일이니까 일단 뭐 그 전에 또 한번 좋은 움직임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으시고 섹터별로 잘 공략을 하신다라면 뭐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선물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장중에 오늘은 만기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이 수급 동향 좀 잘 살펴보시면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힘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